자,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조금 이 큐벡터 어널리시스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에서 어, 이제 상승이 있고 어디에서 하강이 있는지를 이제 일기도와 유사한 어떤 형태를 놓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 수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제 요 구조는 이제 머릿속에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Q1은 X 방향 잊지 말아셔야 될 게, 어떤 그 스트레칭 때문이든 쉬어링 때문이든 이제 X 방향으로의 온도 경도가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증가한다는 거나 감소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 Q2는 Y 방향의 온도 경도를 변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역할에는 스트레칭이 있을 수 있고 쉬어링이 있을 수 있고, 얘도 역시 쉬어링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뭐 요 P분의 R은 좀 빼고 요것만 좀 중요하게 다시 적어 보면 이제 요것만 좀 적어 놓을게요. Q1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들어가고 DU G 뺄게요. 그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유지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DTX X 방향 기온 경도가 있었는데 이미 이제 바람 직윤풍이 G, G 이렇게 써줄게요. 직윤풍이 스트레칭이 있으면서 그 온도 경도가 변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Y 방향의 온도 경도가 쉬어링 때문에 변하는 거, 그렇죠? 결국은 X 방향의 변화율 때문에 생기는 거, Q1이었고, Q2는 마이너스, 이제 보시면 쉬어링 먼저 쓸게요. 앞에 쉬어링이 쓰 있으니까. 이제 X 방향의 온도 경도가 쉬어링 때문에 UG의 Y 방향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 그리고 Y 방향의 온도 경도로, 그리고 원래 Y 방향의 온도가 경도가 있었는데 Y 방향의 바람의 이제 스트레칭 때문에 생기는 성분, 이 두 개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어 있어야 되고. 자, 뭐 여기 정도까지만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그 Q가 결국은 수렴, 다이버전스에 마이너스 붙은, 그러니까 수렴하는 지역에 W가 이제 강해진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큐벡터부터 그릴 줄 알아야, 상황 속에서 큐벡터부터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연직률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장, 직윤풍과 그리고 온도, 이 두 개의 정보가 주어질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큐벡터를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큐벡터로부터 상승과 하강을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건 온도,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그거에 의한 바람. 고기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 거고, 북반구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이렇게 돌고 있겠죠. 여기는 또 저기압이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는 고기압이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람만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V 방향 바람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겠죠. 왜냐하면 엿가락처럼 옆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남북 방향 온도 경도와 관련된 이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익숙한 사람들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Q1은 아예 계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Q1이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부터 한번 볼까요? X 방향으로 T의 온도 경도가 있는지 보면 온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웜이라고 써 있고 콜드라고 써 있으니까 아마도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뭐 이런 상황이겠죠. 300, 뭐 290,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280, 뭐 이런 식일 거예요. 뭐 그렇죠? 콜드고 웜이니까. 그래서 X 방향으로는 온도 경도가 없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텀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Y 방향으로는 온도 경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DT
dt 지금 dy가 음수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y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음수예요. 자, 이번엔 요걸 봅시다. vg가 x 방향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vg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불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여기선 u는 이렇게 가고 여기선 u가 이렇게 가고 내려지는 거고 여기서도 뭐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u바람은 x에 따라서 u바람장은 x에 따라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동풍이고 여기서는 서풍이니까 u바람은 x에 따라서 변하지만 v바람은 x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텀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Q1은 제로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X 방향의 온도 경도를 변하게 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그렇죠. 그렇죠? 자, 요 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사실은 Y 방향 온도 경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음의 방향으로 더 심해지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올 건데 그래서 Q2가 음수가 나올 건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T의 X 방향 기울기 아까 없다 그랬죠? 얘는 0이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음수예요. 그렇죠? 이거 음수고 이번에 요거 보면 되겠죠? VG, Y. VG가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죠? Y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VG가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죠. 무슨 얘기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VG, Y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Q 벡터가 음수니까 음수 3개 곱해지면 음수죠. 자, 그래서 Q 벡터는 이 모든 영역에서 이 Q 벡터는 사실 여기가 중심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벡터를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느냐 뭐 이렇게 그리느냐는 이제 그리는 사람 마음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여기에 벡터 값이에요. 이렇게 q 벡터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q 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q 벡터가 없고 q 벡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q 벡터가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죠. q 벡터가 이쪽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q 벡터가 여기서는 발산하고 있어요. 왜냐? 온도 경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온도 경도가 이쪽으로 지금 이 상대적으로 뜨거워지는 쪽으로 이제 경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q 벡터가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수렴하는 지역에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고 어센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센드 여기는 하강이 있어야겠죠. 여기는 그래서 디센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q 벡터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승이 있고 어디 하강이 있을지를 이제 판단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q 벡터를 거의 이런 식으로 텀을 따져보지 않고도 그냥 보면 여기서 q 벡터가 이렇게 되겠네 라고 그려요. 사실은 거의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는 좀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합시다. 자,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제예요. 이게 사실은 제트기류 주변에서 생기는 큐벡터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이 이렇게 모여들죠. 모여들어서 사실 이쪽으로 갈수록 풍속이 세지는. 그래서 제트를 굳이 여기다가 그려 넣으면 제트가 뭐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트 코어가 뭐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형태 속에서 큐벡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Z 굉장히 뭐 60m/s, 뭐 40m/s, 20m/s 뭐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사실 이런 종간 구조를 가지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만 두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큐벡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는 그런 걸 몰라도 온도와, 그렇죠? 온도 지금 200, 뭐 300부터 시작할게요. 300이도. 상층이니까 한 250부터 시작할게요. 250, 250, 240, 230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써놓읍시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워진다라는 것만 만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북 방향에 역시 온도 경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텀 없어지고 요 텀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요 텀과 요 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y 방향의 온도 경도는 깔끔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람 방향만 조금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바람 방향만 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뚜렷한 건 사실 여기 풍속이 더 강해지긴 하는데 실질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긴 하지만 여기엔 그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진짜 대기에서 관측을 해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드니까 바람이 이쪽의 풍속이 더 빨라지는 게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서는 북풍이 불어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V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V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VG가 Y에 따라서 감소하는구나 여기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UG가 X에 따라서 증가하는구나도 사실은 이제 일기도를 많이 그려본 사람들은 유추가 가능한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요게 요 텀에 물려 있는데 요게 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요 두 개만 알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VG가 X에 따라 변하진 않으니까 뭐 이건 0이고 여기서 보면 요 텀은 0이고 요것만 보시면 음수, 요도 음수, 음수 3개여서 역시 똑같이 어, 굳이 우리가 큐벡터를 그리면 모든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음수값 Q2만 음수값을 보이겠죠. Q1은 이제 값이 없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벡터가 나올 거고 결국은 뭐냐? 아까랑 똑같죠? 이쪽에 큐벡터가 모이니까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선 큐벡터가 발산하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큐벡터가 지금 거의 없는데 큐벡터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선 큐벡터가 발산하는 지역이어서 하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Z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강하는 세컨더리 서큘레이션이 생기는 걸 이제 이 큐벡터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Z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벡터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원이나 이럴 때. 일단은 오늘은 큐벡터 어널리시스만 집중을 좀 할게요. 자,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이미 했었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저기압, 고기압 이제 날씨 예보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굉장히 단순하게 놓긴 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위도 이제 북반구 중위도에 대한 예제라 이제 온도 경도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차갑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잘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큐벡터를 구하기 되게 쉬운데 300, 200, 뭐 빠르게 떨어진다 합시다. 280, 260, 뭐 상관없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할 때 뭐 저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저기압이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온도 경도가 Y 방향으로만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죠. 텀 하나가 이제 식만 봐주면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게 있으니까 요거 보면 되겠네요. VG가 X에 따라서 변하는가. 그러니까 지금풍이 남북 방향 지금풍이 X에 따라서 변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이쪽에 남북 방향 지금풍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x방향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균풍이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죠. 여기 좌표축 동일하게 지금 x, y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수평 지상일기도예요. 지상일기도. 그래서 여기는 북풍, x방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남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dvg dx가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니까 q1은 양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q1은 양의 값을 가져요. 자, 물론 q2가 있을 수도 있죠. q2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q2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죠. 근데 사실 이건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요게 VG가 Y에 따라서 변하는가, 얘를 중심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VG가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VG가 바람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VG는 성분이 없어요. VG는 0, 0, 0이니까 Y 방향으로 갈수록 VG가 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텀도 0이에요. 그래서 Q2는 안 나오고 결국 Q 벡터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자, 요게 저기압 중심에서의 Q 벡터고, 고기압 중심에서 Q 벡터 한번 구해볼게요. 고기압 중심에서 Q 벡터 보면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VG가 X에 따라서 변하는가. 자, VG가 여기서는 이렇게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G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의 값을 가지다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VG, VDX는 이번 케이스는 음수네요. 그렇죠? 요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음수, 음수, 음수. 그렇죠? 그래서 Q2가 음의 값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Q 벡터가 이쪽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검은색 요 벡터예요. 자, 그거랑 겹치게 그려드릴게요. 뭐 여기다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기압의 중심에서. 자, 어떻게 되죠? 이 지역이 Q 벡터가 수렴하는 지역이죠. 그렇죠? 수렴하는 지역. 상승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Q 벡터가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Q 벡터가 어떻게 되죠? 지우고 Q 벡터가 발산하는 지역이죠. 하강이 있어요. 디센트, 하강 있는 거죠. 여기는 상승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Q 벡터를 가지고 상승력과 하강력을 이런 식으로 저기압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층 저기압의 전면부에 약간 상승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쪽으로 약간 하층 저기압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뭐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큐벡터 어널리시스로 얻게 되는 상승과 하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뭐 예제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상층 기압골에서 상승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보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자, 뭐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아까처럼 온도 경도가 이제 뭐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쉬운 데를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상층이니까 뭐 한 200, 한 50 된다고 해봅시다. 그냥 찍는 거예요. 240, 230 이런 식으로 그냥 온도가 감소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 요걸 나타내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온도 경도가 이제 y 방향으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혹은 여기에 큐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여기 걸로 계산할게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여기를 보면 일단 dt, dy가 음의 값을 가지죠.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지금풍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압골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한 500기압골이라고 생각합시다. 기압골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뚜렷한 거는 지금풍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뚜렷한 피처죠. 그렇죠? 그래서 북서풍 계열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보면은 남서풍 계열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거죠. 뭐냐? VG가 X 방향으로 갈수록 양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는. 그렇죠? 결국은 요 두 개의 피처가 가장 큰 피처인데 그 두 개의 텀을 보면 요거죠. ty vgx. 음수, 양수, 음수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q1은 여기서 뚜렷하게 양의 값을 가져요. 사실 그 벡터를 여기다 그려놓으신 건데 전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여기랑 맞추려고 그렇게 그리신 것 같은데 여기도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q 벡터 다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뭐 좀 작아지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q 벡터가 나타나고 실제로 그려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쉬운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역 한번 볼게요. 여기 지역 보면 역시 온도 경도는 y-방향 온도 경도는 동일하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장을 보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죠. 그냥 남서풍 계열로 왔다가 북서풍 계열로 나가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VGDX가 이번에는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 지점에서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 텀이 음수니까 Q2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Q2를 굳이 그리면 이제 Q2란다. Q1이 죄송해요. 자꾸 제가 헛소리하네. Q1이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사실은 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만 일단 살펴보면 이 두 개의 지점에서 큐벡터 만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500헥토파스칼의 상승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강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랑 되게 유사하죠? 우리가 오메가 이퀘이션 풀었을 때 여기 상층의 기압골이 이렇게 있을 때 기압골에 물론 기압골보다 상층 기압골 아래쪽이긴 하지만 볼티시티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그 전면부에 디퍼런셜 볼티시티 어드렉션이 상승이 있었던 것과 꽤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층만 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층에서 사실 상승이 있어서 얘가 공기를 뽑아 올리는 그래서 여기에 저기압 발달을 하층 저기압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큐벡터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데들은 좀 어려워요. 사실 이런 데 보면 X 방향의 온도 경도도 있고 뭐 Y 방향의 온도 경도도 있고 지금풍의 변화도 조금 이제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렵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애널리틱하게 해보기는 힘들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 그 알바니에 있는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알바니 쪽 자료예요. 가져온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기압골이 있어요. 지금 뭐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조금 그려드리면 기압골이 제가 잘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뭐 요거 하나 해봅시다. 500헥토파스칼인데 상층 기압골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기압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700이네요. 700, 500이 아니라. 기압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보면 벡터로 그려 있는 게 큐벡터예요. 그리고 음영 처리된 부분이 큐벡터가 수렴하는 지역은 빨간색, 큐벡터가 발산하는 지역은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이쪽에 큐벡터가 수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은 여기가 수렴 지역, 그래서 상승이 있고 여기는 발산 지역. 그래서
하강이 존재하고, 그래서 기하골의 전면부, 기하골의 후만부에 이런 식의 연직류가 유도된다는 것을 큐벡터가 되게 잘 보여주고, 이제 이런 데까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쉽게 이렇게 간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뒤를 본다라는 걸 구했지만, 이 중간 지점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수치적으로 아까 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식이 있었잖아요. 그 식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구하면 돼요. 구하면 이런 식으로 큐벡터가 잘 보여주고, 그 큐벡터가 어디에 상승이 있을지 하강이 있을지를 잘 알려줘요. 그래서 요 맨만 있으면 이 지역에 상승이 있고, 이 지역에 상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보관이라고 치면 이 지역에 종간 강제력에 의한 상승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제 조금 비가 내리고 하층 저기압 발달도 이 지역으로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큐벡터 어널리시스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Q 벡터가 온도 경도, X 방향 온도 경도, Y 방향 온도 경도와 관련된 항이고, 그리고 스트레칭 톤과 쉐어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은 알고 보면 Q 벡터의 이제 컨버전스가 연직류와 연결되어 있다. 오메가 이퀘이션하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앞 부분하고. 그래서 오메가 이퀘이션에 이제 디퍼런셜 볼티시티 어드벡션의 상대화도 부분만 있는 거랑 템퍼러처 어드벡션을 합쳐놓은 텀이 이 텀이고, 요거는 이제 행성화도의 디퍼런셜 볼티시티 어드벡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텀은 아니에요. 이제 대학원 정도 가야 이제 좀 로스비 웨이브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중요한 텀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는 외부 강제력, 외부의 열,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열인데 요게 마이너스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그리고 히팅이 있는 지역에 상승이 있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화된 구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큐벡터가 어떻게 되고, 그 큐벡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디에 상승이 있을지 어디 하강이 있을지 정도를 이제 첫 번째 정도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만 뽑아낼 수 있어도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정량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성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증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 선대 과학자들께서 열심히 이제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믿고 써도 되지만, 그래도 증명하는 과정을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증명 과정을 조금 다루고자 해요. 하지만 이 증명 과정을 굳이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실 필요는 없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역학 배우면서 가장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가장 복잡한 유도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그 유도 과정을 다 따라오시지 못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유도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 봐주시는 선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큐벡터에 대한 수업을 어느 정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그냥 부가적인 의미에서 참고 자료로서의 증명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